박물관은 한 나라의 역사와 문화가 담긴 타임캡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흔히 박물관 하면은 한 나라를 대표하는 영국의 대형 박물관이나 우리나라의 국립중앙박물관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개인이 운영하는 작은 박물관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상징주의를 대표하는 구스타프 모로의 모로 박물관이나 또 에밀 졸라가 살던 주택을 개조한 에밀 졸라 박물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현재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박물관으로 만든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이곳 쉼박물관인데요. 과연 어떤 분이 어떤 내용으로 만든 박물관인지 들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아우, 이 추위에. 관장님이세요? 네네네. 어머, 관장님 의상이 예사롭지 않은데요? 아니에요. 아유, 내가 그냥, 평소에 뵙는 것보다 너무 어우, 미인이시고 정말 고우세요. 멋쟁이세요. 예. 아니, 아유. 그러니까 이 박물관이 조금 이해가 되네요. 네. 이게 멋쟁이가 만든 박물관이 어떤 박물관일지. 근데 이게 입구에서부터 참 예사롭지가 않은 게 네, 네. 이게 그 무슨 석도전 같은 느낌이 네, 들고. 네. 아. 건축가하고 네. 또 나하고 같이 상의를 해가지고 예. 좀 이런 모양이 좋아서 아. 그렇게 했는 거예요. 아, 직접 그러니까 네, 건축. 네. 직접 뭐 하다시피 했죠. 아, 돌 그러셨구나. 하나하나. 네네. 그다음에 또 이제 우리 박물관은 아마 건축 양식이 네. 이런 영국식이라 그럴까. 아, 영국식. 네. 이런 게 좋아서 이런 스타일로 직접 하다시피 했고. 아, 일반 가정집이면서 이걸 지금 박물관으로 이제 만드신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여기 있는 지금 전시품들이 다 40년간 직접 다 모으신 거예요, 그렇죠. 관장님께서. 네. 근데 너무나 다양하고 이게 뭐 다들 각기 다른 개성과 특색이 있어서 그래도 이거를 조화를 생각해서 지금 이렇게 배치를 하신 거죠? 너 나름대로 어. 그렇게 생각했죠. 성곽이나 석탑이나 이런 석상 같은 것들은 지금부터 40년 전인데 이사 올 무렵에는 성곽이 네. 무너졌더군요. 아. 그런 걸 이사 오면서 여기서 복원을 시켜줬어요. 아, 네, 네. 저 홍지문학교 연결돼 있는 네. 저기 성곽인데 네. 그래서 복원을 시키면서 제가 이제 축대를 싸면서 예. 요 전체를 제가 조경을 아우, 굉장히 조화롭게. 네, 네, 근데 또 안에 전시물들이 네. 엄청나게 많다고 들었어요. 네. 이 작품들이 네. 들어가서 좀 네, 살펴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 꼭두는 저희가 수장고에 있어도 되는데 여러분들도 환영할 의미에서 화려한 외출을 좀 시킨 아, 겁니다. 지금 매출해서 네. 저희를 환영해 주시는군요. 그래서 관람객들 너무 재밌어해요. 외국 분들은 여기서 앉아서 촬영도 하고
아니 이거 이게 뭐 저기 계피차. 계피차. 네. 네. 근데 이게 잔 받침이 이거 진짜 나뭇잎인가요? 아니에요. 이게 모양이 그런 이게 거예요. 좀 멀리서 왔는 거예요. 와. 네. 이게 이제 우리 한국 저 음. 기와집 지붕으로 돼가 있죠. 네, 네. 이것도 맨 처음에 작가는 이거를 사과를 만들어 놨습니다. 아. 그러는데 나는 사과보다는 우리 박물관하고 네. 어울리는 게 이 한국적인 이 꼭지가 난 것 같아서 그 작가한테 미안하지만 좀 바꿔달라 그랬죠. 야.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몇 개 구입을 해가지고 네. 이렇게도 쓰고 또 손님상에 삼색나물도 넣고 네. 그다음에 찜도 넣고 아니 손잡이를 기와집으로 만드는 거 진짜 진귀하고 놀라운데요. 거실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걸 주방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식당 네. 지금 테이블은 사실 이게 서양식인데 네, 네, 전체적으로 배치된 가구들은 이게 네. 또 동양 한국 전통 미각들이 네, 다 네, 살아있는 그런 가구들로 배치를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직접 생활하시는 공간이신 네, 거죠? 네, 예. 네, 네. 이 공간은 제가 이제 아침 저녁으로 여기서 식사를 하는 곳이에요. 아, 식사를 하시는. 네. 관람객께는 이 방을 제일 먼저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여기는 여인의 공간이라고 내가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식당하고 부엌은 여인의 공간이라 생각하고 네. 우선 여인 조형물을 이렇게 그러네요. 배치를 하면서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유교 문화에서 정말해서 제사를 모시는 분들은 제사 음식을 식당에서 집 구조대로 이제 제사를 모시는 장소에서 여기서 네. 차린다고 해서 우선 제기를 보여드립니다. 네, 네. 저 뒤에 예. 제기가 청동제기, 목제기, 그다음에 백자제기, 유기제기, 그다음에 또 토기제기도 있더군요. 네. 그래서 제기를 보여드리고 종일 둘러봐도 지금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쪽에는 올해가 뭐 정유년이긴 합니다만은 네. 특별히 닭 모형들이 네, 근데 예. 더 재미있는 게요. 옛날 100여 년 전 목수가 네. 정말 미술에 대한 뭐 공부랄까 뭐 그런 얘기를 듣지 않은 농촌에 말하자면은 그런 목수들이 네. 이 정말 그 상여를 만들면서 자기가 많이 봐왔던 네. 닭을 저렇게 조형물을 만들어 가지고 상여에 부착을 했답니다. 그런데 저 닭의 모양이 네. 형형색색이고 그다음에 또 그 당시에는 오방색을 썼잖아요. 네. 5가지 색. 5가지 색 가지고 저렇게 오묘한 색을 냈다라는 거는 선조들의 네. 그 예술에 대한 감각을 가히 짐작을 할 수 있죠. 네. 정말 산닭같이 눈매랑 뭐 색감이랑 이루 표현을 못하겠어서 제가 그냥 하나하나에 매료돼 가지고 네. 이렇게 그냥 좋아서 가져다 보니까 네. 많아졌다 그럴까요? 어떻게 보면은 모든 작품들의 그 관장님의 어떤 열정과 정성과 사연과 그간의 역사가 다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닌데 만드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사실은 관리하는 것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이 박물관을? 네, 그런데 사실 좀 오신 분들이 보면은 정상이 아니죠. 그 무슨 말씀이에요? 네네네. 그러는데 어떻게 됐는지 하여튼 이게 생활화됐어요. 나는. 그래서 나는 그저 우리 민속품이 좋아서 이게 이제 하나하나 이런 소박한 거 제일 소박한 거를 그저 그냥 생활 장식으로 사용했던 거예요. 그러는데 어찌 이렇게 저렇게 모으다 보니까 네. 이렇게 많아졌는데 제일 처음 시작은 뭐 남학신, 호롱, 다식판, 그다음에 찻상, 그다음에 이제 뒤주랄까 장을 수집하기로 했는데 남편은 네. 정말 여기에는 문외한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이런 거를 사오면은 그저 그냥 빈대 나오는 거 좀 그만 가져오라고 그렇게 핀잔을 하더니
한 10년쯤 되고 그 이후에 이제 내가 정말 해서 응접실에 벽난로 옆에 괴짝 하나 갖다 놓고 그저 깨진 백자 항아리에다가 꽃꽂이 해놓고 현관에는 남학신이라든지 그런 걸로 장식을 해놓으니까 모두 그 옛날에 들어오는 분들이 분위기를 그래도 알아봤던가 봐요. 그래서 아, 좀 좋다 하니까 그제서야 그냥 자기 아내가 하는 게 괜찮구나를 느꼈나 봐요. 그러더니 어느 날 기와장을 그냥 한 차 실어 왔어요. 그래서 내가 기와장을 제일 좋아하는데 이거 웬일이냐고 이랬더니 잘 사는 친구가 말이지 아마 용돈도 얻으러 오고 그러면서 우리 마누라가 이런 거 한다 그러니까 기와장을 주더라 이래요. 그래서 좋아했죠. 그랬더니 그 다음날 또 웃으면서 야 얼마 있으면은 청동하루 누구누구는 가져온댄다 이래요. 그런데 그냥 퇴근길에 남편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그 청동하루를 기다리고 있는데 빈손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보 청동하루 이랬더니 씩 웃으면서 주머니에서 내놓는 작은 청동하루 이 주머니에서 꺼내면서 내가 그래서 이거를 보여드리려고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주머니에서 꺼내니 이걸 청동하루라고 믿겠어요? 그런데 보니까 산발이 돼가 있고 청동이 돼 가지고 있어요. 요거를 그러면 가지고 다니시는 거예요? 네, 가지고 다니면서 옛 선비들은 이걸 이제 긴 담배에다가 요즘 정말 담배채도 아무데나 뿌리지만은 그때는 이거를 고이 이렇게 재를 떨어 가지고 또 주머니에 휴대를 하고 이게 재를 떠는 거예요? 네네 재를 떠는 거. 어머 세상에 너무 앙증맞고. 네, 그래서 이거를 얼마나 귀한 건지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협조를 했는데 이게 남편의 유물이에요. 네네네. 얼마나 부자였었는지 옛날 담뱃대를 쓰신 그 시절에 휴대하면서 그걸 들고 다니면서 쓰셨던 그 청동하루를 그 손자가 갖다 줬어요. 그래서 나를 잘 갖다 줬지 지금까지도 보관을 하니 남편이 살아 있었으면 이걸 못했을 거예요. 이제 돌이켜면은 내가 이거 외에 사남매를 유학을 하면서 유리 작품을 한 1000여 점 이상 모았어. 내가 60대에 유리박물관을 내겠다 그랬더니 60대에 무슨 유리박물관 내느냐고 놀러 다니지 이랬는데 그 후에 정말 아무것도 못하게 해서 안 하다가 남편의 죽음을 보고 정말 정말 죽음이 내가 이 나이에 많은 죽음을 봤죠. 시부모, 친정부모를 보내면서 죽으면은 뭐 나이가 많으면 죽는가 보다, 없어지는가 보다 이랬는데 건장한 남편의 죽음을 보고 죽음에 대한 철학이 달라졌어요. 그러면서 가만히 이 1년간 앉아 있으니까 내가 평소에 뭐라 그랬나 하면은 얼마나 이 양반이 효자인지 그저 자기 어머니 제사 때는 무조건 많이 하라 그래서 여보 당신이 효자니 내가 뭐 있는 거에 많이는 하되 우리 둘이 죽으면은 당신 먼저 가기나 이러면 난 절대 제사는 안 모신다. 먹지도 않는 거 올렸다 내렸다 하는 그런 경식은 이제 우리 이제 그만하고 애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린 안 한다. 이러고 1년을 슬픔에 젖어서 앉아 있어 보니까 마침 또 상여에 관한 이런 꼭두도 많고 이러니까 남편을 기리는 의미에서 박물관을 내야지 이러면서 곰곰이 생각하니까 우리 네 남매 중에 둘이는 적극 반대하고 딸 셋 아들인데 아들하고 막내딸은 엄마 하시고 싶은 거 하라고 이래서 그냥 힘입어서 기일날 박물관을 가오픈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이제 그래 이게 정말 이 죽음이 우리 삶의 연장인데
엄마 당신이 지금 쉬는구려 이런 마음에서 이름을 신박물관을 정했는데 저 강릉에 열화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열화당은 옛날에 문인 선비들이 정말 거기를 찾을 적에 쉬고 가고 그랬는 열화당인데 서울의 열화당을 내가 이 신박물관에서 만들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름도 쉼이라고 짓고 그래서 한국에서 그저 미술을 한다, 예술을 한다, 건축을 한다는 분은 다 다녀가시고 그때는 그야말로 새벽에도 새벽 하늘을 보겠다 그래서 새벽에도 열어드리고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도 하늘의 빛을 보겠다 그래서 열어드리는데 사실은 여기가 서울의 열화당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정말 많은 그 작품들, 소품들이 전시된 가운데 워낙에 이게 정겹고 아기자기하고 네. 생활 속에서 만날 수 있는 네, 것들이 네, 많아서 네.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져요. 네, 감사합니다. 쉬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북악산과 인왕산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에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특별한 박물관이 있다. 아니 왜냐면은 지금 오늘은 이화여대 동문회부에서 취재를 나왔다. 까지는 모르겠는데 아 밑에 네네네 사학과를 선택하실 생각을 하셨어요? 사학과 선택 박기옥 관장은 사학과 재학 시절 역사성이 깃든 전통 물품에 반해 인사동을 찾아다니던 소녀였다. 기도를 인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선배가 날 보고 하래요. 그래서 하면서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이래야 될 이제는 죽음 자체를 터보시 박기옥 관장이 자신의 열정을 과감히 실행에 옮기기까진 셋째 딸 남은정 씨의 도움이 컸다. 하세요. 이제 그런 장면들을. 구경을 좋아하니까 아니 그래서 근데 그런 배경 역사적인 그런 이야기. 거. 네. 그리고 사진이랑 알겠습니다. 네. 미술을 전공한 셋째 딸은 박물관의 소장품 배치를 결정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담당했다. 내가 사진 보면 똑같이 하면 그 재미없어. 어머니 박기옥 관장의 바느질 작품을 창문에 배치한 것도 셋째 딸의 안목이었다. 가만히 보니까 한국식 라이트 같은 거예요. 그런 못이 깨끼의 그 되게 예쁘네. 재밌죠? 가족들의 반대 속에서도 작은 박물관의 의미와 가치를 가장 잘 이해해준 남은정 씨는 지금도 박기옥 관장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다. 의미 있는 일을 남이 하면 박수치지만 저희 가족이 하면은 번거롭고 그러니까 가족들이 많이 반대를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아버지의 죽음을 정말 뜻있게 함께 나누고자 하시는 일이고 정말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일상과 전시가 한데 어우러진 박물관은 전국 어디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공간이 되었다. 남편을 떠나보낸 자리에 쉼의 자리를 마련한 박기옥 관장. 이제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그리움과 추억을 만난다. 삶의 여행이 죽음의 여행입니다. 그래서 안고 다녀요. 그래서 뭐 이게 한 몇 군데 지금 옮겨왔는지 모르겠네요. 아름답지 않아요? 예, 생화가 핀 거예요. 이 나뭇가지를 꺾어다 놨는데 미안한데 아마 좀 더 있으면은 이 개나리는 생명력이 있어서 아마 뿌리도 내리지 않을까 싶으네요. 탄생과 마침의 문 사이에서 생을 이어가는 개나리의 생명력처럼 박기옥 관장은 인생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전하고 있다. 저는 이곳에서 이제 다양한 나라의 작품들이 네. 너무나 다채롭게 전시되어 있는 가운데서도 네네네. 우리나라 또 한국의 전통의 멋을 좀 제대로 느끼고 또 다시 한번 진짜 우리의 미라는 것이 이런 건데 정말 모르고 살았구나를 네, 또 한번 느끼고 네, 있어요. 네, 근데 네. 저희가 지금 옆에 놓인 것이 가마라고 보면 되나요? 네, 이게, 요요인데 네. 이거는 사람이 타는 가마가 아니고 아. 상여 앞에 네. 오늘날은 얘가 없어지고
상여 앞에 영정 사진을 모시고 나가지요. 네. 맞손자나 맞사위나 데리고 모시고 가는데 그 시절에는 사진이 없던 시절이니까 네. 이 요요 가마에다가 네. 여기다가 이제 영혼을 모시고 보이지 않는 영혼을 모시고 아까 저기서 말씀드린 명기 같은 거 꼭 모셔드려야 되겠다. 네, 네. 정말해서 묻어드려야 되겠다. 그냥 좀 속으지만 묻어드려야 되겠다. 모셔드려야 되겠다는 걸 여기다가 모시고 예. 두 분이서 그야말로 가마처럼 상여 앞에 네. 모셔가는 게 요요예요. 영정 사진 대신에. 대신에 네, 네. 그러니까 영정 대신 아니라 반대 얘 대신에 영정 사진이 생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네네. 그러네요. 네, 이거는 정말 사대부가 이상해서 네. 굉장히 정교하게 잘 돼 있는 사군자 완자 이거는 정말 좋은 요요입니다. 귀한 요요입니다. 지금 네네. 아까 목각이 어떤 지금 작품들이 새겨져 있는가에 따라서 그렇죠. 예, 네네네. 그 문양에 따라서. 문양에 따라서 네네. 네, 신분을 알 수 있는 네, 그런 네네네네. 요여라고 할 수 네네네. 있겠네요. 저는 보면서 가마가 참 크기가 작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너무나 그러시구나. 이거는 지금 이거는 네. 내가 이제 박물관 이전에 네. 이 꼭두놀이를 혼자 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을 예. 이제 한번 이렇게 그야말로 가족 모임을 한번 가졌는데 네. 이제 사남매에다가 이제 이번 노란 조거리는 며느리를 그 위에 맞이했기 때문에 이제 그 꽂아놓질 못하고 그 위에 얹어놓고 저 뒤에는 이제 남편을 도와주는 기사라 그럴까고 요 앞에 있는 사람은 또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다. 가족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야기를. 네네. 이 뭐 역사가 담긴 그 전통의 예술 작품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관장님의 네, 가족이 이렇게 또 오묘조묘하게 이렇게 철없이 살고 있어요. 아닙니다. 네, 깜짝 놀랐어요. 되게 귀엽네요. 네. 그런데 우리 박물관에서 더 귀한 거는 네. 아마 우리 건물 이상으로 귀하다 그럴까 값어치로 따지면은 그 다음 가는 이 부고장이에요. 부고장. 예, 이게 한낱 정말 변해 갖는 종이자락에 불과한데 네. 이게 옛날 그 시절에는 우리는 오늘날 죽음을 영상으로 이거 핸드폰 신문 그런 거로 다 전하지만은 그 시절에는 같은 규격으로 그냥 빨간 경명주사라 그러나 그걸로 가지고 쓰고 그다음에 이제 부고라는 거는 무슨 병에 어떻게 돌아가셨다 이런 거를 우편으로 전합니다. 그러면은 모두 받는 분이 남의 비 보니까 기분이 안 좋으니까 대문 밖에서 이렇게 찢어버리는데 이 한 분은 수십 년 동안에 그냥 대문 밖에 한 장 한 장 오는 거를 몇 대를 거치면서 이게 보관했던 거니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내 소리에 들어왔는 게 벌써 한 40여 년인데 네. 상할까봐 그냥 방부 처리를 해도 도리가 없네요. 그러고 보니까 이거야말로 글쎄요, 대한민국에서 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럴 것 다른 같아요. 거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런 요요도 비슷한 형태, 저기 상여방에 가면은 또 다른 형태의 요요가 있지만은 정말 이 부고장은 없을 거예요. 네네. 아니 근데 오늘 이 그 박물관 곳곳에 전시된 그런 소장품들을 보니까 평소 관장님께서 이제 죽음에 대한 네. 그리고 장례 문화에 대해서 정말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과 생각이 굉장히 깊이 네. 이렇게 담겨 있는 듯해요. 네네네네. 우리 국력이 이쯤 됐으니까 네. 국장국민장이라는 이름을 붙였거들랑 우리가 평소에 국민이 어떻게 이렇게 저런 장례 문화를 하겠어요. 그러나 그 나라에서 치르는 장은 우리 어를 조금 담아주셨으면 하는 게 내 바람이고 지금쯤은 우리 대한민국에 그렇게 돼야 돼요. 지금 이게 우리나라 경제 강국이면서 이제는 문화도 뒤따라야 되는데 이 내 말이
전달이 됐어만. 네. 그래서 박물관이라는 게 대개 지키는 박물관, 그다음에 보여주는 박물관이 아니라 내가 이 박물관을, 죽음에 관한 박물관을 하고 있는 이상 그냥 우리 국민 전체가 내부터 먼저 먼저 돈을 낼 터이니까 국민 전체가 참여하고 정부, 국회에서 성의를 해가지고 우리 정말 의리 있는 장례 문화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게 내 바람인데. 쉼이라는 게 참 그런 그 깊은 뜻이 담겨 있네요. 네. 그러니까 쉬어가는 휴식의 의미도 있지만 네. 우리가 또 영원한 쉼이라는 네. 게 또 죽음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네. 그러니까 사람의 장례 문화에 있어서 우리의 전통과 얼과 문화가 가득 담긴 그런 품격 있는 장례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는 네. 그런 생각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동참을 해주셔야 돼요. 네네. 이 색다른 그 전시품들, 소장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특히 이제 쉼박물관 안에는 창문마다 사실은 네, 조각부가 걸려 있어요. 네, 누군가의 작품일 것 같은데 네. 혹시 관장님께서 만드신 건가요? 네네. 아유, 부끄럽습니다만은, 제가 남편이 투병을 하고 있길래, 그야말로 간호하면서 옆에 앉아가지고 무심코 네. 이 조각, 만들었더니 마침 그때 문병을 왔던 외국 작가가 네. 어우 세상에 이렇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그러면서 이거를 그야말로 불란서에서 네. 전시 한번 당신께서 권유해 보겠다고. 네. 그래서 2002년도에 불란서 문화원에서 나가서 전시를 했더랬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네. 그랬는데 2002년도만 해도 뭐 아직까지 우리나라 문화가 뭐 죄송합니다만은 그렇게까지는 안 알려졌다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이런 모시가 있고 이런 기법이 있고 이렇구나 했는데 이 모시 작품 기법 중에 나는 또 지자랑인데 창의적이랄까 우리 선조의 할머니 어머니의 우리 작품은 우리나라 미는 선해미예요. 이전 조그리 자락 같은 거, 보순, 굴곡 같은 거 이런 게 선해미인데 그러면서도 단면이지요. 그 시절에는. 근데 나는 여기에다가 이제 고름을 따로 달면서 그다음에 또 이거 여기는 없습니다만은 저제 다른 데 보면은 솜을 넣었죠. 아. 여기에도 솜을 넣으면서 입체감 있게. 입체감 있게. 그래서 내가 전시했던 거예요. 와. 네네. 아니 관장님 그럼 그쪽으로 공부를 하셨어요? 무슨 뭐 섬유 예술이나 그것도 의상 아닙니다. 디자인이나. 아니고 뭐 그 시절에는 내가 이화여대 사학과 네. 졸업은 못했어요. 네. 뭐 잡혀서 결혼하느라고 못했지만 그 시절에는 우리 부모들은 그저 여자는 사범학교 가서 네. 선생 되는 거를 제일이니까 이걸 생각도 못했는데 그 후에 내가 그냥 오밀조밀 만진 게 네. 오늘이고 이 작품이고 그렇습니다. 아. 네네네. 그러면은 자제분들도 이렇게 좀 뒤를 잇고 있는 자제분이 네, 있으세요? 우리가 딸 셋에 더 재밌는 게 아들 하나인데 딸 셋이 이 서울예고 미술과, 이화여대 미술과, 대학원 미술과 다 유학을 해서 현직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러는데 더 재밌는 게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미술 대회에 나가서 꼭 상을 타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상장 들고 그야말로 선생님 찾아가서 우리 아들 미술 대회 좀 내보내지 말라고 얘가 과학 수학 해야 될 시간에 이게 웬일이냐고 이랬더니 학생들이 뽑아서 나가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나가서 야 이제 개친이라고 너 놀다가 와 이랬는데 놀다가 왔는 그 작품도 입상은 돼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가 좀 DNA가 다른가 봐. 저는 이 수많은 전시품들을 사실 수집하는 과정에서 그 수집도
사실 보는 안목이 있어야 이게 다른 사람들이 봐도 정말 감탄하고 감동받을 수 있는 그런 작품을 모으기 마련인데 이걸 다 누가 하셨을까? 그리고 이쪽으로 공부하신 분이 누가 계셨을까? 그게 참 궁금했었거든요. 그 전체 가족분들이 지금 다 네. 어떤 그 예술 다 그냥 이거 뭐 골동 고무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네. 이게 어떤 면에서는 아마 남편이나 사위나 시댁이나는 아마 불만일 거예요. 수집하는데 이거 뭐 죽지 않으면은 못 걸칠 이런 병을 가지고 있어서 이 쉰 박물관 안에 전시된 이 소품들이 정말 실생활에서 우리가 예전에 그 역사 속에 이제 과거 속에 우리 선조들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실생활에서 우리가 쉽게 접하고 또 쓸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이 많이 네,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장님께서도 정말 잘 사는 게 어떤 건지 네. 그리고 이제 죽음에 이를 때도 정말 잘 죽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 생각들도 네, 네. 굉장히 많으셨을 네, 거라 느껴져요. 예. 그런데 글쎄 나는 철이 없는가 아직까지 나이가 몇 살인지 몰라서 내 나이를 이거 계산을 안 해가지고 네. 우리 친구 언니가 나보다 한 살 많어. 그래서 아유 너 언니 몇 살이니 이랬더니 몇 살이니 어머나 내 나이가 그러나 할 정도로 아직 나이를 잊고 사는데 더 내가 잘하고 있다라는 자부심이 지금 서울 시내 각 복지관에서 옵니다. 복지관에서요. 아주 그냥 연세가 정말 내 또래 되는 복지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구가. 그래 다 오는데 뭐 띠뚱띠뚱 죽음에 대한 불안감, 또 건강도 안 좋고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죽음하고 더불어 사는 나를 보고 위로를 받고 간답니다. 네. 그리고 이 죽음의 박물관을 오면은 으시시할 줄 알았는데 꽃밭에 들어온 것 같대요. 여기 들어오면 하나도 두렵지를 않고 꽃밭에 들어온 것 같다 그러고 뭐 서양 저기 주택에 그 사람들 표현은 방명록에 기록을 가고 간 거예요. 그 사람들 표현은 불란서 저택에 초대받은 것 같이 저기 차도 마시고 즐기다 간다고. 나는 그냥 물론 개인 박물관이니까 관람료를 받지만은 거기에 차 한 잔에 그야말로 계절에 오늘 오는 분은 육아, 그다음에 또 뭐 감 시절에 오면은 감, 또 밤 시절에 오면 밤 이렇게 나누어 먹으면서 그다음에 또 우리 박물관에 오는 분은 그냥 아시다시피 지역이 이러니까 다들 모두 뜻있게 검색해보고 또 관장이 있겠느냐 물어보고 그래 오면은 같이 그야말로 쉬다 가는 그런 박물관. 진짜 가족적으로 살갑게 네, 이렇게 네, 맞아주시고 네, 네. 또 정말 충분히 정말 제대로 쉬었다 하고 갈 수 네, 있을 네, 만큼의 네. 그런 분위기를 이제 만들어 네, 주시는 네, 거네요. 네, 근데 보면은 진짜 그 관장님 곳곳에 그야말로 이제 죽음과 관련된 그런 이제 작품들, 소장품들이 많기 때문에 때로는 이게 지금 생활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거는 좀 우문일 수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혼이 담겨 있다는 생각도 들고 누군가의 왜 그런 뜻 이런 것들이 이제 느껴지는 그런 순간은 없으세요? 이게 생활 공간이잖아요. 늘. 네. 그래서 어떤 분이 나는 이게 생활 공간인데 전혀 이게 상여 죽음에 관한 거지만은 정말 예술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시각이고 우리 종업원들 전체가 그러리라 믿고 자부심 가지고 하는데 어떤 이는 문을 한번 열다가 나갔대요. 그래서 웬일이니 이랬더니 어우 이거는 말이지 자기는 교회를 나간 나는 예수를 믿어서 그냥 가겠다고 이래서 내가 보내놓고 엄마 나 전달이 잘못됐구나. 교회는 내가 나가고 있는데 이게 민속품이지 뭐 그렇죠. 어떤 종교적인 그런 신앙이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고 이걸 예술품으로 우리 조상은 왜 슬프지 않겠어요? 자기 그럼요. 정말 선대를 보냈는데 하지만은 기왕 거역할 수 없이 보낼 바에야 즐겁게 화려하게 기쁘게 잘 보냈더라고요. 보내드리자. 이 장례 문화를 보니까 그야말로 물구나무 놀이가 있지 않나. 시대별로 외정 때는 외정 순사도 조각을 해가지고
꽂아놨어요. 네. 그리고 또 지역별로 보면은 어떤 거는 그 다음에 또 저기 뭡니까 인어 네. 인어 형태 네. 인어 형태로 또 만들어 가지고 또 꽂아놨거든요. 그래서 그 옛날 이목수는 그 일본 순경이 지긋지긋했겠구나. 네, 이런 생각도 있고 또 신봉사 형태도 있어요. 눈을 감은 대를 지고 갓을 쓰고 흰 두루마기를 입은 신봉사 모습도 있어요. 네. 그래서 어마 이거는 또 효성이 지극한구나. 또 어디를 보면은 심청이 모습도 있어. 막상 임당수에 뛰어내릴 것 같은 거. 착한 일이 했다고 솟아 올라오면서 왕자도 만나고 어머니도 만나서 해피하다고 풍악을 울려주는 그런 제가 모습도 저기에 이야기거리를 만들어 놓고. 아니 그 전시된 그 어떤 그 작품들이 굉장히 단아하고 정갈한 느낌의 전통미가 살려져 있는 그런 작품들도 참 많지만 이런 조형물들이나 조각품들 또 공예 작품들 같은 경우는 색깔이 굉장히 화려해요. 뭐 그러니까. 오방색 얘기도 하셨지만 네. 그래서 보시면서 피카소 연상하시는 분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2층에 있다가 안내를 하죠. 네. 2층에 가면은 정말 피카소 이상의 화려한. 그 저기 봉황이 있는데 아마 깜짝 놀라실걸요. 아, 네네네. 네. 이 작품도 이 색감이 이렇게 화려할 수가 없어요. 유명 작가의 작품인가요? 아니에요. 아까 내가 얘기했던 그 네. 자랑했던 그 네. 작품인데 네. 아까 보셨죠? 네. 그야말로 여기서 제일 내가 뭐 다 매료됐다 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게 남들도 그러거니와 이 좀 보세요. 우리나라 꼭두예요. 아. 네, 남이 볼 적에는 누구는 어우 이거 피카소 이상이다 할 정도의 색감과 형체를 지니고 있는데 이게 우리 이름 모를 어느 목수의 작품이에요. 글쎄 그 옛날. 네. 그래서 위에 있는 작품들이 대부분 다 그런 거죠. 네, 이게 또 다른 상경에 네. 하나하나 떨어져 나온 그야말로 우리 그야말로 대한민국 조선반도 방방곡곡에서 분해대가 나왔는 이게 네. 꼭두에 이 작품이 또 소개하고 싶은 게 우리 백성의 DNA를 다시 한번 강조하기 싶어서 하는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아마 청경자씨 그림 중에 꽃을 머리에 이고 그린 그림을 보신 분이 많으실 네,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옛날 이 작품이 100여 년 이상으로 됐다고 봐지는데 봉황에 꽃을 머리에 이고 있습니다. 이 상상을 했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분은 그야말로 세계를 다니면서 다른 문화를 봐서 머리에 꽃을 일 수도 있지만은 이 목수, 일개 목수가 이런 형태의 조형물을 만들면서 여기에는 보세요. 태극마크까지 있어요. 아. 놀라겠죠?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거 정말 자랑을 안 할 수 없군요. 우리 뭐 보셨죠? 민속 작품 중에 이렇게 네. 정말 그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아주 특별하고 네네. 아름다운 게 많네요. 이 저기 뭐야 이거는 용인데 네. 용을 정말 암수 용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게 다 다른 상여에 부착됐던 거거든요. 네, 그리고 색감을 좀 보세요. 하여튼 오묘합니다. 까마귀도 아마 상여에 부착됐답니다. 근데 저런 거를 감히 조각을 해가지고 거기에 꽂았다는 거는 너무 재밌지 않아요? 조상의 문화가 그야말로 죽음에 관한 문화가 이렇게 화려했다는 거를 그래도는 깜짝 놀라요.
쉼 박물관에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데 이제 이 박물관이 앞으로 좀 어떻게 발전됐으면 좋겠는지, 많은 분들에게 어떤 모습을 알려줬으면 좋겠는지 관장님에게 소망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네네. 네. 소망이라면은 그냥 뭐 기왕 시작을 했으니까 이 신박물관, 장례문화박물관은 누가 해도 해야 될 건데 시를 한 수 받았어요. 1년 전에. 뭐냐 하면은 장자서에서 나오는 시인데 내가 한시로 안 읽고 그 풀이로 읽을게요. 자연은 우리에게 형체를 주었고 삶은 우리에게 수고로움을 주었고 늙음은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었고 죽음은 우리에게 쉬게 하였노라. 그러니까 이 신박물관이 바로바로 그거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으로 쉬게 하고 생활함으로써 정말 수고롭고 그죠? 그다음에 정말 자연은 우리에게 이런 형체를 다 주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우리 기왕 시작했는 거 이세가 정말 이어나가기를 바라면서 아까 내가 울림 기왕 시작했으니까 오늘 시점으로 해가지고 내가 그냥 얼마를 먼저 속내 놓을 테니까 정말 다 같이 동참해가지고 우리 국장을 뭐 의리 있는 국장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내 소망입니다. 이렇게 사연과 역사가 담긴 생활 속의 이렇게 작품들 둘러보시면서 정말 바쁜 일상 중에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아울러서 또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야말로 우리 얼이 담긴 또 문화와 전통이 살아있는 그런 장례 문화 자리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항상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아, 그러시구나. 아유, 내가 밖에도 볼 아트샵 구경을 시켜드려야지. 아, 예. 네네네. 아, 이거 무슨 집이 또 별도로 있네요? 네, 이게 네. 우리 셋째 딸 나박물관 하기 전에 이게 조각을 했어요. 이화여대 조각을 나왔는데 이게 이제 작업실이에요. 근데 걔들이 이제 다 떠나니까 무슨 카페 같기도 네, 하고요. 박물관 하면서 예. 여기 삐뚤어졌네. 박물관 하면서 여기를 어머, 아트샵으로 세상에. 만들어 놨어요. 예뻐라. 이 아트샵도 좋지만 이게 제 작품이에요. 아, 이 부채죠? 네, 부채. 부채. 부채에 이제 이게 네. 하얏트 룸 아트 페어, 네. 그다음에 또 코엑스 아트 페어, 예. 그다음에 워싱턴 문화원 아주 내가 여러 군데서 전시를 했었어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이게 오백자회나 눈에 작은 거 앙증맞은 걸 좋아해서 진기한 그런 소장품들이 가득히 추금기죠? 예, 지금 음악이 나오나요? 네네네. 어머. 좀 털어. 네네네. 마침 또 저번에 크리스마스 때 예. 그냥 여기서 우리가 또 좀 뭐 차도 마시고 그랬는데 아. 마침 또 아닌가? 어머. 이게 뭐 한 60년대 영화 속에 들어와 있는 듯한 그런 느낌. 그래서 내가 또 오늘 또 이럴 줄 알았으면 이렇게 물어볼 만한 건데요. 이분은 진짜 관리도 잘하시겠어요. 그런 걸로 가지고 또 가을을 덮고 그다음에 또 봄에는 또 나무로 장식을 해가지고 또 봄을 덮고 그다음에 이제 저기는 강나무에 또 향이 또 연하게 자연적보다 그래서 이만한 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죠.